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박성국 선교사님과 이선영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두 분이 필리핀 어느 쪽에서 지금 선교하시는지요? 저희는 그 필리핀 중부지방, 네. 이제 필리핀을 이게 3등분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네. 북쪽은 이제 마닐라 수도권이고, 남쪽은 이제 민다나오 섬이라고 회교권 네. 이제 섬인데, 중부지방 이제 그 군산 정도, 저희 나라로 치면 군산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 두마게티라는 도시에서. 두마게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선교사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올해 이제 9년차 벌써 어제 같은데 벌써 9년 이제 돼가네요. 네, 9년차 네. 되었습니다. 네. 그 교회 이름은 그러면 뭐 두마게티 교회입니까? 이름은? 길게 하면 이제 두마게티 장로 블레싱 장로교회. 블레싱 장로교회인데 네. 그냥 짧게 블레싱 처치라고 부릅니다. 아, 블레싱 처치. 예, 예. 축복교회. 네,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 두마게티는 축복교회. 네. 예, 개척을 하셨나 보죠? 네, 이제 한국으로 치면 개척인데 네. 이제 선교 사역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원형 목장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필리핀 선교지에서 개척한 교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계 목사님이 강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박성국 부끄럽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하고 인터뷰를 해라 이렇게 명하셨기에 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영광입니다. 네, 우리 어떻게 선교사 어떻게 되셨고 네네. 또 그 두마게티 축복교회는 어떻게 해서 개척을 하셨는지 좀 잠깐 네. 이렇게 쭉 한번 인생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좀 길 수도 있는데 네, 줄여서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뭐 길어도 좋고 뭐 짧아도 좋고. 네. 2011년에 네. 중국 그 청도에서 칭다오라고 하죠. 네. 이제 거기 한인교회 우리 모교회 같은 정영섭 목사님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할 때 네. 저희가 그 목사님 아주 이제 가정교회를 참 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목자 목녀로 가정교회를 만났습니다. 아, 중국의 칭다오의 가정교회 목자 목녀 출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청도 한인교회 청양 한인교회, 예, 청양 한인교회 청양 한인교회. 예, 정영섭 목사님 그 그러면 지역 거기는 목자신데 어떻게 뭐 주재원으로 가셨나요? 그 지역은? 처음에? 처음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중국을 삼킬 사업차 중국을 네. 갔습니다. 중국을 삼키려고 중국을 삼키려고. 네. 와우, 어떤 사업이었는데?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인터넷 비즈니스. 예, 제 브랜드를 좀 중국에 좀 널리 이렇게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모르시다가 아니 그 전에는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이었지만 이제 늘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맞아요. 네, 계속 못한다고 했죠. 제 20, 30대를 온전히 이제 저를 위해서 썼습니다. 네, 그냥 이제 저를 섬기는데 온 힘을 다했다가 이제 중국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중국에 가신 지 얼마 만에 그러면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작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간지 얼마 안 네, 돼서. 이제 왔으니. 그러면 그 이전에 한국에서도 그 이제 사업을 하셨었나 보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뭐 온라인 쇼핑몰 했었습니다. 네. 그걸 하셨는데 이제 중국에 가서 네. 그 사업 넓은 확장하러 지역을 갔다가 인터넷 네, 하나님이 비즈니스 하려고 했는데 삼키신 거죠. 하나님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면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특별한 어떤 그 계기 아니면 상황 뭐 간증할 만한 거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면은? 네, 그렇죠. 그 교회에서 만났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청양 한인교회 갔을 때 이제 아내와 자녀들만 열심히 다내라.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이제 뒤에 숨어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사실 아내가 늘 저를 이제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주일 예배 1시간만 찍고 내 삶을 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이제 사업의 지경을 다 사방을 막으시고 어렵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의 기로했었죠.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생을 정리할 것인가. 그 정도로. 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뭐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한 3일을 인생 처음으로 3일을 꼬박 이제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요? 아니요, 저 혼자. 네네. 선교사님이 네네. 그 정도로 절박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진짜 꼬박 아무것도 물도 먹지 않고 이제 처음으로 해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새벽부터 이제 이렇게 그 금식 기도를 하는데. 물 마시고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물도 안 드시고 했어요. 네네. 금식 기도할 때 저는 물도 잘 안 먹는데 예. 그때 이제 그냥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다시 붙들어 주세요. 이제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교회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계속 이렇게 밀접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청량 한인교회에서 그 몽골에 단기 선교팀을 모집해서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몽골의 단기 선교팀을 저도 기적적으로 참여해서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네, 조금씩 소명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까지 되셨어요. 네네.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그 교회에서? 2년 반, 3년 정도 됐나요? 목자를 거기서 2년 반 정도 섬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 굉장히 잘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였나 봐요. 그럼 목사님이 아주 기초부터 제대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배운 배웠어요. 맞습니다. 그 배운 그 자산을 가지고 아마 지금도 사역을 하고 필리핀에서 그냥 배운 거 그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청량 한인교회에서 정 목사님 아래서 참 잘 배웠었구나라는 걸 이제 막상 그 필드에 나가 보니까 좀 그렇게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청량 한인교회가 가정교회로서 목장이 몇 개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있을 때는 34개 정도 있었는데 규모가 있네요, 그래도. 근데 벌써 이제 떠나온 지 한 10년 되니까 이제 지금은 좀 변화가 또 워낙 중국 상황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었을 테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정영선 목사님이 지역 목자로도 섬기시고 또 목장들이 다들 힘을 내서 영원에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고 좀 많은 열매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소명을 깨닫고 이제 내려오게 됐죠. 그러면은 그 이제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지금 2년 반 정도 2년 반 동안 이제 목자 섬기시고 그 전에 그러면 또 한 2년 동안 목원으로 계셨겠죠? 아니요. 그때 저희가 가정교회 시작할 때 바로 목자 전통교회에서 전환하신 전환이게요. 네네, 전환이에요. 네, 이미 그러면서 이제 목자 목녀가 되셨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생활을 한 지가 한 2년 좀 지난 다음에 목자 목녀 된 게 아니에요? 교회 가자마자? 아니죠. 교회 좀 다니다가 그렇죠. 저희가 2007년에 갔었고 가정교회 전환된 게 한 2011년. 예, 그렇게 됐으니까 그 전에는 그냥 전통교회 식으로 전통교회였지만 성가대하고 뭐 성교였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 확실하게 만나고 이제 목자까지 한 5년여 동안 그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한 6년, 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선교사의 길로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네.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한국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소명을 깨닫고는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 미국 가서 이제 보스턴에 가서 이제 그 목사 안수가 끝나면 가정교회로 보스턴에서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보스턴 미국에? 예. 아니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데 그 한인 교회를 하는 거죠. 한인들을 목장으로 이제 초대해서 해야 되겠다. 특히 뭐 보스턴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나 보죠. 거기 이제 학교를 이제 신학을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게 돼 가지고 보스턴에 가서 신학했어요? 이제 하려고 이제 중국에서 다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비자를 신청을 한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근데 3번을 리젝을 받게 됐습니다. 리젝 사유가 이제 비자가 어쨌든 간에 신청이 안 됐어. 신청했는데 이제 재정 보고 미흡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계속 리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왔어요. 네네네. 가려면 저 혼자 가거나 자녀들과 아내는 다 놔두고 가라고 영사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다 같이 가야 된다 했더니 다 같이는 허락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학을 해서 한인교회를 하려고 했던 목장으로. 네. 뭐 보스턴에 뭐 고등 코넬을 거기 지원을 했어요. 그 좋은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사역을 정리하는데 한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리한인교회에서 그 교회 부설기관을 목사님 맡겨주셔가지고 부설기관을 담당도 하고 또 그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창조과학 탐사여행 같은 그 기존 성도들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인도를 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그랬어요? 네. 창조과학 그 탐사 그 네, 저 공부를 좀 거기서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공룡들 연구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런 사역들을 다 정리하고 내려와서 이제 미국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다 이제 길이 막히게 된 거죠. 이제 돌아보니 미국도 갈 수 없고 중국도 다시 사역을 다 정리했으니까 중국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한국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 다 가족이 5명이니까 누나네도 5명, 뭐 처남네도 5명, 5명씩 다 이제 자녀들과 셋인 집에 저희까지 있으면 10명씩 이게 생활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떡하냐. 하나님 순종해서 내려왔는데 말씀 사역자로 부르셔서 이제 내가 순종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순종한다고 내려왔는데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갈 데가 없게 된 거였어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시기로 필리핀에 가면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사역도 바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한번 메일을 보내보라.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그분이 나도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면담을 해보자. 그래서 아내랑 같이 그 식사 미팅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가보자. 하나님이 다 사방을 막으시고 여기 길을 여셨으니까 여기가 하나님 우리 보내신 곳인가 보다 가봅시다. 이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내는 이제 그때 갑자기 미국으로 쭉 갈 방향으로 갔다가 갑자기 360도 틀어서 이제 생전 듣도 못한 필리핀 또 뭐 진짜 저희도 필리핀 가본 적도 없었으니까 그걸 가자 하니까 이제 마음이 안 열렸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대전에 잠깐 창조과학에 대한 그 학술 대회 이제 강의를 잠깐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갔다 올 동안 나도 기도하고 당신도 기도해보자. 둘이 마음이 합쳐지면 내가 우리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하고 이제 저도 가서 이제 내내 이제 1박 2일 기도하고 갔다 왔더니 이제 안에 커피 한잔 하자 하더니 자기가 지금 마음은 100% 열리진 않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어서 울면서 이제 그렇게 가보겠다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둘 다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서 가는데 가서 이게 우리가 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 뜻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 겁니다. 네. 사모님 그때 어땠어요 심정이?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직진이시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중국을 가서 그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랬고,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랬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필리핀 얘기를 할 때 왜 이렇게 방향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냐? 나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나왔는데 했더니 이건 방향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면 그냥 거긴 거지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좀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또 뭐 떨어져 있는 기간에 너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는 그냥 생각하는 게 가라고 하실 땐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유를 모르고 가는데 가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저는 감사하게 거기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 어느 학교 신학교 어디를 가서 공부하신 거예요? 이제 두마게티에 있는 이제 그 한국 그 선생님들이 한 30년 전에 이제 그 신학교가 있었군요. 정착하신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데 그 한 분, 두 분 다 이제 신학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필리핀 그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신학교이고 백석의 이제 해외 신학처럼 이렇게 인정받은 백석 교단에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다니게 돼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그 이제 필리핀 이제 사람들을 위한 신학교죠. 네네. 그러나 한인 선교사가 세웠고 그다음에 또 한인들도 갈 수도 있고 한인 학생들도 있고 주로 또 한인 교수진들이 운영을 하고 이제 반반 현지인도 있고 한인도 있고 그럼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졸업하시고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한국에 와서 안수받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목회하신 건 없고 그냥 바로 그냥 필리핀에서 한국인 뭐 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필리핀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기간까지 합하면은 10년이 넘겠네요. 이제 다 합해서 이제 가서 사역하면서 공부하면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신학교 공부하면서 신학교 공부는 한 3년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4년 반 정도 했습니다. 4년 반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도 가정교회 집에서 이제 목장 시작하고 원형 목장하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서 이 두만게이트 축복교회 가정교회 이제 개척한 이제 그런 그 스토리를 좀 한번 다시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말이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이제 여기를 보내셨으니까 이제 안수를 끝나면 늘 자녀들한테 우리는 일본을 가거나 또 미국을 못 가게 하시니까 일본을 가거나 독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한인교회를 개척하자. 근데 이 목장으로. 근데 혹시나 하나님이 진짜 일본이나 그 독일로 못 가게 하시면 필리핀에 있으라고 하시면 마닐라나 수도니까 수도나 세부 이제 부산 같은 마닐라나 세부로 가서 한인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로 내가 개척할 테니까 그렇게 얘들아 기대해라. 이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정교회로 개척하고 싶은데 한인교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인교회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그 한번 어떤 계기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지금까지 딱 스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필리핀에 저희가 가자마자 한 3개월 만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겁도 없이 그냥 신학교 하면서 다니면서 주일학교 그 어린이 사역을 시작한 거죠. 이제 영어 찬양만 좀 가르치면 애들을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내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집에서 했어요? 아니면 어느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 미리 앞에 가서 이제 정착하신 한인 선교사님들 한인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인교회 거길 좀 그 오전에 좀 빌려주시면 저희가 필리핀 현지 친구 꼬마들을 좀 섬기고 싶다 해서 이제 끈질기게 쫄라가지고 안 된다 하셨다가 이제 그 뭐 지저분하게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시다가 워낙 이제 절로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러면 끝나고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라 해서 이제 그 엄청 또 친구들이 많이 오게 섬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섬기다가 보니까 행사 같은 거 할 때 평소 때도 이제 점점 불어나가지고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이제 토요일마다 저희가 교사들도 세우고 또 전도사님들도 세우고 이제 그분들이랑 또 지금 가자마자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좀 목장으로 섬길까 하다가 토요일날 이제 아내가 밥을 해가지고 사역지 가서 전도하고 난 후에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목장 나누는 걸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교회 앞에 마을에 꼬마가 이제 자주 나오던 꼬마가 이제 한 몇 주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도 없고 그래 한참 만에 한 달쯤 지났나 이제 애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너 어디 갔다 왔었냐 지금까지 뭐 했냐 이제 한 3살 정도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통역하기로 이제 꼬마들은 이제 영어가 잘 안 돼서 이제 현지어를 쓰니까. 아니요, 따갈로그는 수도권 언어고 저희는 세부어. 또 세부어가 또 따로 있어요. 총 인터넷으로 이제 43개 정도 방언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통역이 필요로 하는 지방 언어가 그렇게 많군요. 완전히 이제 섬이 있다 보니까 전혀 다른 말을 쓰게 되는. 우리나라처럼 뭐 경상도나 전라도가 통용되는 게 아니고 액센트 종류가 아니라 완전히 말이 다른 단어 자체가 이제 다른.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왔는데 그 이제 물었죠. 이제 네가 왜 못 왔냐? 꼬마한테 물었더니 그 전도사님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수소문해서 이제 알아온 내용은 그 한 달 사이에 이제 2명의 형제 자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나도 죽고 동생도 죽고 엄마가 이제
그 얘 동생을 낳은 지 이제 한 달, 두 달 만에 이제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꼬마니까 이제 엄마 저 모유를 먹다가 뭐 사례가 뭐 캑캑거리다가 어쨌든 이게 호흡곤란으로 얘가 꼬마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꼬마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이제 넋이 나갔겠죠. 이제 넋이 나갔는데 필리핀은 또 이제 다 뭐 목사님도 어릴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푸세식이라는 화장실 네, 다리만 있죠. 나무 2개 바니아판 걸치고 이제 다리 네. 그 이제 푸세식 화장실들이 좀 아슬아슬합니다. 꼬마들한테는. 그 누나가 이제 화장실 가다가 뭐 발을 헛디뎠겠죠. 어쨌든 이제 그 이제 거기서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면서 살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엄마도 뭐 넋이 나가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못 나오고 이제 거길 이제 와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이제 화장실 갔더니 애가 밑에 있으니까 엄마가 정신이 완전히 이제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케어가 안 되니까 얘도 이제 다른 데 케어가 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만 이제 살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한 달 만에 동생도 죽고 누나도 죽고 그 짧은 시간에 동생 죽고 누나 죽고 네. 그래서 자기도 못 나오고 못 나온 거네. 어디 뭐 맡겨지기로 이렇게 했거나 그렇죠. 이제 엄마는 세상에. 넋이 나갔고 온 집안이 완전 난리가 난 상태였죠. 네네네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얘가 이제 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빵을 주면서 빵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애가 좀 아내가 눈물을 울컥하면서 이제 애를 아이고 그랬구나 이 녀석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내는 기억하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있었다고 이렇게 그 아내가 이제 이 그 꼬마를 안아주는 그 장면에서 제가 그 갑자기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냥 말씀하듯이 니도 이렇게 얘들을 좀 안아줄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확, 그 제가 한참 아내 등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얘들을 안아줘야 되는 것으로 여기봤구나. 아, 이거, 그래서 그때 가정교회에서 늘 배웠던 것처럼,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는 한인교회 어디 가서 개척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일본 가려고 독일 가려고 그랬구나. 내가 한인교회로 목장해서 개척교회를 하는 건 내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들을 품어주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 뒷모습에서 예수님 마음을 그냥 등을 보는데 확 들어왔네요. 예,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혀지니까 가만히 물끄러미 있었죠. 이제 아내는 애를 쓰다듬고 그때 내가 이 기도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얘들을 안아주시라고 불렀기 때문에 얘들 하나님 원하시는 데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그때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아이들한테 일본 가자, 독일 가자, 마닐라 가자, 세부 가자 말을 딱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된다고 해놓고 자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하는 게 내가 너무 하나님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열심히 이제 필리핀어들을 목장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완전히 이제 굳혀졌죠. 자녀와 같이 갔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러 갈 때? 예, 가서.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네. 첫째 딸, 아들, 딸 이렇게 일남 이녀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갈 때 애들이 나이가? 네, 나이가 뭐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엄마 아빠는 신학교 이제 하고 엄마도 사역하고 애들. 네, 저희는 우리 또 목사님의 그 지론이 무조건 가족은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애들은 100% 사역에 동참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나중에 목자도 하고 목자도 하고 네. 그 아이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엄마 아빠. 감사하게도 잘 아마 뭐 사역 와중에 상처들은 좀 있었겠지만 크게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줘서 이제 돌아보니 자녀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가정교회로 잘 정착하기가 어려웠겠다. 네. 정말 큰 동역자들이었다 하고 저희 고맙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그렇게 3년에 갔어요. 그럼 거기 현지 학교를 다녔나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왔으니까 이제 중국 말을 잘하는 상태에서 중국에서도 현지 학교를 현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큰 아이만 좀 학교 다닐 때 언어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둘째 셋째는 그런 게 없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미 좀 자란 상태에서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 영어만 배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국어 시간은 따갈로그를 배워야 되고 네. 친구들은 생활하면서 세부어로 통화하니까 네. 언어가 3개가 이제 동시에 오는 거죠. 아이고 애들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재산이 되었는데 네, 처음에는 뭐 갔다 와서 좀 울기도 하고 또 이제 사춘기니까 친구들하고 좀 그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무래도 좀 그 언어적인 또 그런 게 좀 있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 또 교감이 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그래도 저를 다 학교 가고 싫다고 그러지 않고 가고 그다음에 그럼요. 또 울면서라도 예. 그다음에 네. 또 엄마 아빠 사역도 동참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족이 다 선교사예요. 다 네, 애들도 선교사예요. 애들한테 네. 참 이제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참 진짜 순종해서 토요일 주일 계속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네. 전도 나가는 걸 떼안끝에 같이 나가고 네. 집에서는 목장으로 모이고 네. 토요일 날은 그 토요 교회 학교네 그게. 네네. 주일 학교 아니라 그 자녀들이 중국에서부터 어린이 목자 이런 거 하고 또 저희가 목장할 때 네, 저희 집에 막 애들이 10몇 명씩 있으면 네. 방 문 딱 닫고 걔들이 들어가서 알아서 케어하고 저희는 거실에서 어른들은 나누고 이런 것이 애들이 딱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기쁘게 너무 잘 돌봐줬어요. 중국에서 목자 목리 할 때. 네, 네네. 그래서 그거 하던 거를 또 그냥 나라만 바뀌어서 거기서 하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너무 잘 섬겨주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악기로 또 현지 청소년들 가르쳐주기도 하고 네, 나중에는 이제 언어도 잘 되니까 또 그것도 더 큰 도움이 됐고. 네. 자녀들이 힘들었지만 이제 목자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더 기억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목자라는 건 이제 어린이 목자, 아니, 청소년 목자, 이제 네. 그렇게 싱글 목자 이렇게. 네네네. 네. 그렇게 했더니 대학을 갈 때 이제 1순위로 놓고 기도했던 대학들을 다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에 있었죠. 대학을 놓고 기도했으니까 같이 한 6개월 매일 이제 대학 갈 때마다 고3 때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자기들이 원했던 곳들을 하나님 항상 1순위로 해주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도 이렇게 다 순탄하게 해주시고. 아하. 지금 다 대학생쯤 됐겠어요? 네네. 대학생입니다. 한번 간단히 좀 자녀 좀 얘기 좀 하면서 자랑 좀 해주세요. 첫째 딸은 네, 저희 딸은 이제 영어, 중국어 다 쓸 수 있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홍콩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홍콩에서 대학생이고. 네, 지금 대학교 4학년 9월에 이제 다시 시작하고요. 논문 준비하고 있고. 전공은 이제 심리학. 네, 또 마침 또 심리학을 또 하고 싶은 게 좀 확고해가지고. 그럼 홍콩에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자취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네.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둘째 저는 아들인데. 네, 아들은? 둘째 아들은 한동대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이제 다음 달 말에 제대하고 내년에 2학년으로 복학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막내는. 네, 그리고 저희 막내는 이제 한 6살, 만 5살 이럴 때부터 해외 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대학은 꼭 한국으로 가겠다 하는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 한국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대학은 꼭 한국으로 가겠다. 1순위였죠. 놓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또 좋은 대학에 합격을 시켜주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2학년 다니고 있고 2학년? 너무 또 다운 교회에 등록해서 거기서 유년부 교사도 하고. 그쪽에 있는 학교인가 보죠, 그럼? 네,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전공은 뭐예요? 국제통상. 네네. 완전히 이제는 이제 중국을 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이 세계를 삼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가 다 이제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아빠가 항상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는 게 어느 곳에 가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가서 또 섬길 곳을 스스로 찾고 저희가 뭐 교사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잘하고 또 삶 속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저희는 선교지에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막 물질적으로 뭘 많이 해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각자의 삶에 이렇게 간증들이 다 있어서 저희한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런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셨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게 됐다 하고 서로 그런 뭐 저희는 또 선교지 간증을 나누고 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서 마음은 좀 슬프긴 한데 자녀들로 인한 근심이 전혀 없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가정교회 덕분에 그것도 자녀들이 예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먹자 먹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집 사고 영주권 얻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이렇게 양육을 하셔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애들을 길러주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는 이제 세 자녀가 이제 대학 갈 때 늘 저한테 요구했던 게 이제 노트북을 하나 사달라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세 명 다 노트북을 하나 못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제가 뭔가를 사면 늘 저는 이제 선정 기준이 중고 가성비를 따져야 되니까 핸드폰도 지금 한 번도 새 거 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사면 중고 중에 이제 가성비가 좀 좋은 거. 늘 저는 이제 뭘 사달라면 항상 중고를 먼저 찾거든요. 선교사의 전형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제 저도 그렇지만 중고 중에 이제 가장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걸 이렇게 찾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 잘 너네를 기도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제가 사줬으면 다 중고를 찾았을 텐데. 진짜 하나님이 애들을 다 새 노트북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네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든 천사를 통해서든 그 학교 가서 이제 물론 시간적인 갭은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래서 야 진짜 제가 준비하면 중고인데 하나님이 준비하니까 새 걸로 용량도 큰 걸로 저는 중고 중에 용량이 작은 걸로 하거든요. 가성비. 그래서 야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저랑 이게 격이 틀린 거죠. 준비해주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땅의 아빠는 그저 중고 찾는데 하늘 아빠는 그냥 뭐 새 걸로. 새 거에 용량이 좀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야 그게 너무 큰 감정이 됩니다. 이렇게 들으려면 내가 볼 때 한 며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그 스토리는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듣도록 하고 그 자녀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인터뷰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두마기티 블레싱 처치 이제 개척을 신학생으로서 하면서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목장을 또 처음 원형 목장도 시작하면서 가정교회를 지금 현재 목장이 지금 9개 있습니다. 9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9년 사역한 거. 그 중에 어떻게 이제 목회를 선교사로서 가정교회 쉽지 않은데 또 필리핀 또 요새 삶이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가정교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밥해서 먹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집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처음에 이제 가서는 이제 목장을 아내가 밥을 해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집도 변변치 않고 이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도하고 점심을 이제 같이 밖에서 나눠 먹고 나눔을 하는 그런. 밖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이제. 전도하고 그냥 뭐 나무 아래에서 아니면. 아니 이제 다른 교회를 빌린 장소에서. 빌린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2016년에 이제 원형 목장을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이제 현지인들이 그때까지 이제 쭉 다녀보면, 집이 사실, 목사님도 뭐 이렇게 필리핀 현지 집들 보면 아시지만 참 낙후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집은, 진짜 그냥 뼈대만 있기도 하고, 뭐 비 오면 비가 다 천장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집들인데, 이분들을, 저희 집이 나중에 이제 와보시면 아시는데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보기에는 비도 피하고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마음대로 틀면 나오고 냉장고도 하나 있고 선풍기도 있는 집에서 이런 환경이 되니까 또 한국 사람이니까 뭐 우리를 밥을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집에다 불러다가 목장하는 거에서 굉장히 이걸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그러니까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질까봐 그런 좀 위화감 같은 게 생길까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집에서 선교사가 이분들을 불러다가 삶이 워낙 차이가 나죠. 그러면 저희가 전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보기에는 이제 이게 딱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곳만도 일단 그러면 제가 제 동생이 필리핀 선교사인데 흔히 말하는 그 쓰레기 산 있잖아요. 그야말로 아주 거긴 극단적인 그런 빈민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그 집을 제가 순방하면서 여러 군데 봤어요. 근데 정말
가보지 않으면은 상상하기 네, 어려운 맞습니다. 그런 주거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사는데 네네. 선교사 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네, 그들이 네, 볼 때. 맞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적에는 너무 또 열악하지만.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아,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다가 네. 갈등을 하도 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 가정교회는 배운 대로 한다는 걸 늘 익혀왔는데 그냥 배운 대로 해보자. 물러다가 집에다 이분들이 그런 우리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그 이면을 봐주실 거다라는 네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해보자라는 그 딱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교회 모임 장소에서 했고 그거는 이제 다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이제 결단을 한 거네 그냥. 네네. 믿음으로? 집으로 불러다가 목장을 했더니 네. 지나 보니까 그분들 고백이 이제 저희가 이런 비를 피할 수 있고 선풍기가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나오는 이걸 보지 않고 네. 그냥 우리가 그분들 말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밥 먹고 난 후에 자기 밥그릇을 설거지해준 사람이 처음인데 내가 너무 놀랐다. 이제 그런 이면을 봐주시더라고요. 이면을 봐주시고 그런 여기 와서 내가 너무 따뜻했다고 이제 난 진짜 이렇게 나를 오픈해서 말할 수 있는 곳이 너무 행복했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해주시니까 환경을 보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네. 그때 알게 돼서 좀 용기를 얻었죠. 아하,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더 많이 계속 이제 VIP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네. 뭐 우리가 뭐 어디 접점이 없으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뭐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고 부를 수 없으니까 VIP를 찾는 방법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VIP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첫 번째 했던 것이 이제 한글 학교를 저희가 원래 이제 한국어를 제일 잘하지만 그래도 사역 언어를 영어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영어를 소통하는 친구들을 봤더니 대학생 중고등학생 이상 돼야 영어를 소통하더라고요. 이중 언어지만 네. 학력이 좀 안 되시는 어른들은 그 학생들이 부모들은 영어 소통이 전혀 안 되셔요. 그냥 헬로 굿모닝만 아시고 나머지는 다 현지어를 쓰시니까. 따갈로그 아니면 세부아노. 예, 따갈로그는 이분들도 소통이 안 되셔요. 예. 학교에서는 따갈로그 그게 이제 일종의 그들의 이제 국어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학교에서. 보면 알아는 듣는데 일상생활에서 따갈로그를 사용하진 않으니까. 일상 언어는 세부언어.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쉽게 말하면 싱글 목장 위주로 우리가 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싱글 목장들을 제일 모집하려니까 대학가에 이제 중앙에 대학교들이 몇 개 모여 있는 그 정중앙에서 이제 걔들이 그때 한참 이제 한류가 저도 필리핀 가서 BTS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도깨비라는 타이밍이 맞았네요. 네네. 지난 10년간이 네네. 한류가 막 일어서는. 네네. 그래서 막 그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 네네. 있는 데다가 한국 드라마, 한국 그 뭐 가요들에 대한 어떤 좀 니드가 있을 때 저희가 한글 교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한글 교실을 만들어서 이제 2년 정도를 섬겼는데 이제 첫 번째 오픈했더니 한 47명이 신청해서 온 겁니다. 와,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님 10%만 다 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0%만 건졌으면 좋겠다. 4-5명만 그 중에 분명히 또 크리스찬도 있을 테니까 이제 넌 크리스찬 혹은 뭐 이제 다른 종교인 사람을 한 10%만 거친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한 2-3달 정도 한 학기에 그 이제 한글 교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처음부터 바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한 2주 정도 공부하다가 일요일 날 되면 뭐 하세요? 이제 물어보고 뭐 집에서 쉰다, 뭐 빨래 한다 이런 친구들을 한두 명 이렇게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저희 아내가 한국 그 요리 김밥 같은 거 만들 테니까 먹으러 올 수 있겠냐? 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목장으로 초대를 했어요. 네. 그 목장은 주일날 모였어요? 아니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네. 그리고 그 한글 학교는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토요일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저녁에 밥 먹으러 오겠냐? 네네. 그래서 그 이제 한글 학교 학생 중에서 네. 초청을 한 거예요. 네, 초청을 네. 해서. 네, 저희 목사님이 이제 수업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막 재밌어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듣고 그 한글 학교를 통해서 지금 싱글 네. 목자님이 거기서 이제 이제 두 분이나 생겼어. 아주 두 분이 아니네요, 더 많네요. 네네. 그 한글 학교를 통해서 이제 VIP들을 뭐 어쨌든 VIP를 만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길거리 다니는 뭐 길거리 이 노방 전도를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접점이 덜하니까 한글학교는 그래도 매주 만나니까 좀 관계성을 맺기에는 최고죠. 그리고 한글학교 할 때 때로는 사탕도 진짜 그분들이 딴 데 가면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공짜인데다가 어떤 때 간식도 주고 가정교회도 먹여야 되니까 간식도 먹이고 뭐 간혹 뭐 김밥 같은 것도 해서 이제 한 주씩은 못 주지만 하나씩 맛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유대 관계를 좀 형성했죠. 그런 후에 목장에 몇 명을 초청해서 이제 조금씩. 그 한글학교가 이제 토요일 날 모이면 몇 시간이에요? 한 클래스 했어요? 아니면? 네, 한 클래스 한 2시간 그러니까 강의를 주로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한인들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조를 소그룹으로 해서 이제 프리토킹 하는 시간.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바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주 하고 이제 친해지고 또 이제 딱 타겟을 물색을 해서 저희 목사님 굉장히 집요하시기 때문에 얘랑 얘가 딱 가능한 아이구나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거절을 하거든요. 끝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목장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거절했던 그 대학생들이 지금은 목장이 아주 신실한 너무 잘 섬기고 그러면은 그 금요일 날 목장의 이제 주 구성원이 주로 그 대학생들이었겠네요. 네,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잘하셨네요. 싱글 목장으로 출발하는 게 비전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역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싱글 목장 영어로 소통해야 서로 남도 나눔도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싱글 목장을 불렀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6개월 목장에 오고 생산도 마치고 세례도 받고 이러니까 목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장도 너무 좋고 교회에 와서 이제 목장 한 친구들을 이제 주일날 초청도 하고 해서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토요학교 토요일날 있고 금요일날 목장 있고 그다음에 주일날에도 예배 시작했어요. 네네. 상가를 저희가 대학교 주변에 상가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뭐 한 23평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23평 한국 평수로 되는. 그 상가를 이제 교회로 얻었어. 그래서 그걸 토요일날에는 한글학교하고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목장과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부모님들을 초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필리핀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뭐 이제 그 지인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사역하는 게 이제 피딩 사역이나 빈민가 구제 사역이나 아니면 신학교 사역 뭐. 그 꼬마들 선데이스쿨 주일학교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른들은 이미 로만 카톨릭이 이제 83%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잘 않으시기 때문에 어른들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종이 어려우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가정교회만의 어떤 큰 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싱글 하려고 저희도 어른 전도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싱글들을 불러다가 목장에서 섬겼더니 이 친구들이 목장이 너무 좋고 교회가 좋으니까 부모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영어 소통이 안 되지만 계속 부모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목장에도. 네. 목장에도 오시고 교회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목장에서 이제 나누기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뭐 부모님들이 우리도 설교를 좀 알아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설교를 영어로 하고 통역을 세부안으로 해서 그래서 이중언어 회중이 자연스럽게 다시 또 이렇게 형성이 된 부모들이 오다 보니까 근데 그 부모들이 와서 이제 부모들이 또 목장이 너무 좋으니까 친척들이랑 이웃들을 초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점점 와서 이제 교회가 목장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싱글 청년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원형 목장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섞어서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5, 60명이 같이 모이게 됐죠. 평균 모일 때 5, 60명이 목장이 됐어요. 평균 이제 한 55명이 왔죠. 집에 완전. 그 55명 그 거실에서 이렇게 밥을 다 해야 되잖아. 네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목련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기쁨으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근데 요리를 잘 못하니까 그리고 처음에 목사님이 가정교회 가르쳐 주실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섬김에 감동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침에 7시에 부엌에 들어가면 목장 전까지 부엌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처음 해보는 요리라서 실험을 하는 거죠 안에서. 그게 한식이었어요? 아니면 처음에 이제 한인 사역할 때 중국에서 한인 목련할 때. 네. 그런데
저희가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하자면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언젠가는 이분들이 분가를 해서 자기 그럼요. 집에서 해야 되는데 해야 저희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딱 그분들이 선호하는 대로 밥하고 반찬 하나 하고 뭐 네. 김치 하나 그 정도로 근데 양만 많이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요리를 잘하지 못하지만 뭐 한 100명이 온다 해도 이제 그 두려움이 없는 그런. 그러면 그때 한식으로 출발했어요? 아니면 현지식을 같이 반반이죠. 김치도 이제 우리 네. 목장 식구들이 그래도 와서 한국적인 걸 뭔가 먹는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떡볶이도 하고 김치도 하고 뭐 김밥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이분들이 설거지도 거의 4개월 저 혼자 했었어요. 사람이 많아져도 이제 목장 모임 원칙도 이제 형제들이 밥 먹고 설거지한다 읽지만 이제 그냥 밥만 먹고 나면 저희는 밥을 목장할 때 거의 못 먹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계속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은 저희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죠. 왜냐 한 50명 이상 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데 점점 이제 그런 예비 목자감 되실 분들이 뭔가 하나씩 들고 왔었어요. 네. 아내가 한 뭐 2-3개 정도 반찬을 준비하면 뭐 진짜 통은 다 아이스크림 통이지만 그런데 뭐 비닐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성껏 뭐 말린 생선 튀기기도 하고 갖가지 반찬들을 해오기 시작하셨죠. 이제 그래서 저분들을 잘 반찬을 섬기시는 분들을 예비 목자라서 해야 되겠다 했더니 계속 이제 이렇게 반찬을 잘해오는 사람을 예비 목자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절대 해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섬김의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이제 택할 때 그런 섬김을 우선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가를 시작하셨을 텐데 그 최초의 분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얼마 만에? 꼬박 그러니까 30개월을 저희 집에서만 목장을 했습니다. 30개월, 거의 3년을 2년 반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책정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냥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싱글들 데리고 생산도 한두 번 하고 이제 계속 한 2년쯤 섬기니까 50명 이상 이제 매주 금요일 한 55명 평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에 그때는 몇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인원이 그대로 이제 다시 주일에 못 오는 분들도 있죠. VIP시니까 그렇죠. 목장 참석이 더 많은 거죠. 거죠. 주일이 조금 떨어지고 목장이 좀 더 많고. 목장이 한 50명이면 주일에 한 30명 이렇게. 35명 뭐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는 따로 하고. 주일학교 따로 하고. 네, 주일학교는 아침에 주일학생이 더 많았겠죠. 주일학생이 많았습니다. 네. 주일학교는 따로 하고 주일학교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다 이제 어린이 목장 교사하고 목자하고.